자, 오늘의 미션은 어휘를 추론하며 읽기.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 활동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? 보통은 그냥 넘어가고 글을 읽어 나갑니다.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책마다 계속 만났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단어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단어를 조금 더 빨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휘를 적극적으로 짐작하면서 읽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기사는 바닷속 쓰레기를 먹는 미생물 연구입니다. 자,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딱 봤는데, 이 글 나 평소에 별로 관심 없는 글이야. 과학인 것 같네. 미생물? 재미없는데.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든다면,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지 않게 된다면, 먼저 이걸 해보면 좋겠어요. 문단 나누기인데요. 우리가 처음에 첫 칸이 들여 쓴 것을 문단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글을 보면 첫 칸 들여쓰기 된 부분들이 있죠? 그걸 기준으로 하나씩 잘라보는 거예요. 선생님이 먼저 해봤습니다. 선생님도 긴 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연필로 이렇게 흐리게 문단을 좀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. 만약에 글이 한눈에 딱 안 들어온다.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조각조각이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 글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목 그대로입니다. 바닷속 쓰레기를 먹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예요. 보통 기사는 처음에 핵심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. 최근 과학자들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특별한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. 이게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.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러면 그 특별한 미생물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플라스틱 조각을 갉아먹으며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.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요. 그 다음 문단에 플라스틱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다.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나오고요. 그 다음 문단은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생물의 능력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자, 마지막 전문가들이 이 연구가 성공하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. 어떤 구성인지 대강 글의 흐름과 구조가 느껴지죠?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읽으면 그것이 가장 장점입니다.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안 해도 글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글은 특히나 이건 과학 관련된 기사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이거는 낯선데? 라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지 않은 단어들이 막 읽을 때마다 쑥쑥 나와요. 줄마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요. 문단마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. 자, 먼저 첫 번째. 크거나 복잡한 것이 잘게 나누어지거나 풀어지는 것. 크거나 복잡한 게 잘게 나누어지거나 풀어지는 것. 뭘까? 를 생각하면서 글에서 찾아보는 거죠. 우리가 방금 전에 글을 읽었어요. 그런데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려면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. 크거나 복잡한 것이 잘게 나누어지거나 풀어지는 것. 뭘까요? 선생님은 첫 번째 줄에서 단서를 좀 찾았습니다. 이 글이 전체적으로 핵심어가 미생물이라는 건 알겠죠. 최근 과학자들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특별한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.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려면 앞뒤 조금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플라스틱을 조금씩 갉아먹으면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? 이게 뭔가 크거나 복잡한 것이 잘게 나눠지거나 풀어지는 것, 이거랑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요?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밑줄을 쳐놓고 그 안에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답은 바로 분해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과 비슷해 보이는 문장들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그 안에서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놔요.
근데 바로 쓰지는 말고요.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다시 다른 부분도 읽어보는 거죠. 근데 마땅하게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단어를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. 한 가지 더 볼게요.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. 뭘까요?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물? 자, 여기에서는 이미 글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.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미생물은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. 아, 그러면 미생물이겠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작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건 조금 쉽게 찾아지는데 어떤 것들은 잘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5개를 찾으라고 뜻을 써놓았거든요. 오른쪽에 있는 게 정답입니다.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5개를 찾으려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방식대로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글 전체를 무척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추론하기 어휘 추론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, 독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. 이번 활동지도 10장이고요. 이번 활동지가 이번 활동의 이제 마지막이에요. 요거는 되도록 10장을 다 해보면 좋겠습니다. 하나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. 그렇게 해서 10장을 하면 여러분의 글 읽는 힘이 완전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.